볼게요. 생명 시스템. 생명 시스템도 뭐 재미있습니다. 마지막에 뭐 세포 내 정보의 흐름 뭐 이런 거 배울 때는 참 신기합니다. 생명체가 DNA에 유전 정보가 전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세포.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세포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모여 정교한 체계를 이루고 이들이 상호작용으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생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 시스템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이랑 이제 식물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동물, 식물 기준으로 해서, 왜냐면 이제 뭐 원생 생물 뭐 이런 거는 사실 기관 이런 게 없어요. 뭐 균류, 뭐 버섯, 곰팡이 이런 거 기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을 좀 중심적으로 보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뭐 위나 심장이나 폐나 뭐 이런 기관이 되고, 뭐 식물은 뭐 꽃, 잎 이런 게 기관이에요. 줄기 이런 거.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요런 이제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세포는 이제 생명활동의 기본 단위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적혈구, 상피세포, 입살세포 이런 세포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고, 물론 세포 안에 또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옆에 이제 잘 나와있는데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포가 비슷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이루고, 결합조직, 상피조직, 울타리 조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가지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이나 형태가 있어야 돼요.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 걸 하는 게 기관입니다. 기관. 위나 심장이나 잎이나 줄기 등의 기관에 해당하고,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로 존재하는 것을 개체라고 합니다. 뭐 인간 한 명, 고양이 한 마리, 뭐 소나무 한 그루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단세포 생물은 그냥 요거 하나로 되어 있어요. 조직이나 기관, 개체 뭐 이런 것까지, 이게 개체죠. 이게 개체. 이런 거는 이제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동물하고 식물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이제 동물이 좀 더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동물이 복잡해서 기관들이 모여서, 같은 일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고, 뭐 호흡계, 순환계, 골격계, 뭐 신경계 이런 것들 다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동물은 기관계가 있다. 식물은 조직계라고 부를 만한 게 있습니다. 조직계. 그래서 표피 조직이 있고, 물관 조직, 체관 조직이 있는데, 이게 뭉쳐가지고 하나의 관다발 조직계 이런 게 돼요. 관다발 조직. 표피 조직에는 표피 조직도 있고, 뭐 공변 세포도 있어요. 그거 합쳐가지고는 표피 조직계 이렇게 부르고, 여기 약간 울타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걸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요. 뭐 울타리 조직, 요즘에도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지. 옛날에는 책상 조직이라고 했는데, 울타리 조직이랑 듬성듬성한 데가 해면 조직이거든요. 이거 합쳐가지고는 기본 조직계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식물은 뭐가 있다? 조직계가 있다. 조직계가. 그 다음에 기관이 되고, 기관은 잎, 뭐 줄기, 뿌리 이런 게 기관이야. 그게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이런 것도 근데 다 읽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읽어 두셔야 됩니다. 기관계, 서로 연관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으로 동물에는 있지만 식물에는 없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등이 있다. 조직계, 서로 관련된 조직들이 모여서 일정한 기능을 하는 단계로 식물에는 있지만 동물에는 없다.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등이 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세포가 이제
동물세포, 식물세포 이게 크게 좀 나뉘어져 있고요. 물론 핵이 없는 애도 있긴 해요. 핵이 없는 애는 뭐 세균이나 이런 애들은 핵이 없는데 지금 이제 핵이 있는 거 보는 겁니다.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며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다. 세포의 구조. 어떤 한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세포막이라는 걸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돼요. 세포막이 있습니다. 요 끝에 세포막. 근데 얘도 세포막이 있고 세포벽이 있는데 얘는 세포막이 안쪽에 있는 게 세포막이고 바깥쪽에 있는 게 세포벽이고 이래. 그 다음에 동물, 식물 다 세포막은 있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세포가 하나 있는데 세포막으로 둘러싸인 게 있는데 핵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 있죠? 요거 뭐 가운데 핵이 있고 유전물질이 있는 요 끝에가 세포막이고 여기 부분은 그냥 부를 때는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세포질. 핵 말고 나머지 부분은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핵과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질에는 독특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 그냥은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세포질 내에도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는 거예요. 소포체, 라이보솜, 요 세포질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여기 그냥 다 합쳐가지고 그냥 부르는 용어야. 세포질이라고 하는 소기관이 있진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이토콘드리아, 골지체,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식물에게는 뭐 마이토콘드리아, 골지체, 라이보솜, 소포체 이런 거 공통적으로 있는데 세포질도 이제 뭐 요 전체를 세포질이라고 부르는 거고 엽록체와 세포벽은 식물만 있는 거야. 식물만. 이거 알아야 돼. 식물만. 액포도 식물만 있는 것 같지만 액포가 동물 세포에 가끔 있어요. 아예 동물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액포는 이제 물론 식물이 잘 발달합니다. 왜냐면 이제 식물은 뭔가 그 나이가 들면서 좀 오래되면서 저장할 것들이 막 생기거든. 저장을 많이 하니까 액포가 커지는데 동물은 바로바로 뭐 이렇게 분비하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액포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액포가 있기는 해요. 있는 세포가 있어. 그래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은 뭐냐? 세포벽이랑 엽록체, 요거 식물만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부터 보면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변에 세포질과 분리되어 있다. 핵막이 있다. 핵막.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런 DNA가 있다. DNA. 핵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 여러가지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핵에서 나오는 그 핵에 있는 DNA를 가지고 조정합니다. 그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나중에 배웁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 세포막은 세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안을 주변 환경과 분리를 시키고 일단 그 다음에 생명활동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경계막으로 중요한데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들어오고요. 필요 없는 거 내보내고 그렇게 조절을 해요. 세포막이 무조건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건 안 받아들이고 이제 필요 없는 거 내보내고 막 이런 일 합니다. 물질의 출입 조절하는 거 세포막이에요.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있다. 막으로 쌓여 있다. 빛에너지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다. 엽록체. 엽록소 아니고 엽록체예요. 엽록체. 엽록소라고 하는 거는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색소야. 그거는 이제 빛에너지 흡수하는 거고요. 엽록체라고 하셔야 돼. 내가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강조하는 건데, 네. 중학교 때 엽록소라고 써가지고 틀린 적이 있거든. 엽록체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이제 둥근 막대 모양으로 막으로 쌓여있다. 여기 여태까지 읽은 거 전부 다 막으로 쌓여있대. 세포막은 어차피 막이니까
핵 막으로 쌓여있다. 엽록체도 막으로 쌓여있다. 마이토콘드리아도 막으로 쌓여있다. 그러면 다 막으로 쌓여있는 것 같지만 라이보솜이라고 있어요. 라이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 뭐가 막 구조로 되어 있냐 막이 없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는데 라이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핵이나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이중막 구조다. 이중막 구조. 근데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뭐 소포체나 이런 골지체 이런 거는 단일막 구조입니다. 그거까지는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라이보솜은 뭐야?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하는 일,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제 사람이 먹고 사는 이유가 마이토콘드리아가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 만들어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나 산소 이런 것들이 호흡을 통해서 얻은 산소 이런 게 마이토콘드리아까지 갑니다. 각각의 세포에. 그런 거를 분해를 해요. 산소를 이용해 유기물, 영양분을 분해를 합니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근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생산하냐면 ATP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ATP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애가 있습니다. 이게 TP가 트라이포스페이트인데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는 게 ATP예요. 여기 하나 끊어지면 에너지가 엄청 나와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있는데 여기 끊어지면 에너지가 나와요. 하여튼 이걸 만들어요. 이거를 만드는 게 마이토콘드리아의 일이고, 마이토콘드리아는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생김새도 아셔야 돼. 요건 엽록체야. 요렇게 뭔가 쌓여있는 구조. 여기 통로가 뭔가 많은 이중막 구조. 이런 거는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엽록체가 하는 일은 빛에너지를 가지고 여기 이산화탄소와 뭐 물 이런 게 필요하죠. 그걸로 포도당으로 바꿔요. 화학에너지. 이 포도당이 다시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ATP라고 하는 걸 바꿉니다. ATP를 나중에 생활에너지로 써요. 이거를 ATP라고 하는 거를. ATP는 화합물이야. 화합물. 화학에너지로 전환되고 나중에 저걸 씁니다. ATP를. 그 다음에 라이보솜. 라이보솜은 작은 알갱이 모양의 세포 소기관으로 막으로 쌓여있지 않다. 이 라이보솜 엄청 중요한 애인데 얘가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다. 단백질 합성은 라이보솜이 하는 겁니다.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게 해요. 라이보솜은 이제 여기에 되게 작은 알갱이들 보여요. 여기 보이죠? 작은 알갱이 이런 거 라이보솜이고, 여기도 막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라이보솜이. 요런 게 라이보솜이고, 여기도 여기 점들 있어. 점들이 라이보솜이에요. 자, 그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만들어, 결국에. 근데 생명활동을 하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해요. 단백질이 먹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나 아니면은 효소나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을 라이보솜이 만들면, 잘 들어. 그림 보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이보솜이 그걸 만들면 그런 물질이 이 소포체 있죠, 소포체? 여기로 막 왔다 갔다 해요. 물질의 이동 통로가 소포체고, 근데 이 세포가 만들어서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슐린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골지체가 이 라이보솜이 만든 단백질 같은 거를 얘가 감싸요. 이렇게 감싸서 여기로 와서 내보내. 그러니까 이건 아예 바깥으로 내보낼 땐 골지체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 여기 다시 그림 보세요. 라이보솜이 핵의 유전 정보를 가져다가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통로 같은 거는 소포체야, 소포체. 소포체가 단백질 운반해주고, 여기로 와가지고 이 골지체가
단백질의 변형 후 분비시킨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감싸준 다음에 여기로 가져와서 바깥으로 내보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거예요. 뭐 인슐린이나 이런 단백질 뭐 이런 거 이제 나가서 일할 수 있고, 소화할 때 소화 효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분비를 합니다. 다시 핵에서 유전 정보를 가져다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이 소포체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동하고요. 골지체에서 단백질을 변형한 후 분비를 한다. 이렇게 분비할 때 골지체가 쓰인다. 자, 라이보솜은 막구조가 없는데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에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포체는 막으로 된 희미한 관이 구불구불하게 연결된 모양으로 핵막과 연결되어 세포질로 퍼져 있다.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은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하는 통로가 된다. 소포체가. 일부 소포체는 지질을 합성하기도 한다. 골지체는 막으로 쌓여 있는데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이나 지질을 저장하거나 변형한 후 막으로 쌓아서 세포 밖으로 분비할 때 골지체는 바깥으로 분비하는 기관이 됩니다. 액포는 막으로 쌓여있는 주머니 모양인데 물이나 색소나 노폐물들을 저장을 한다. 성숙한 식물에서 크게 발달한다. 성숙한 식물에서 크게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사과 뭐 이런 거 익어가면 나중에 단맛이 더 강해지고 이러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액포에다 저장합니다. 일단 세포벽, 식물의 세포막 바깥에 있는 단단한 구조물로 세포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 내부를 보호한다. 근데 이제 식물에게만 세포벽이 있는데 동물은 세포벽이 없어요. 근데 세균 이런 것도 세포벽이 있어요. 뭐 무슨 세균 이런 것도 세포벽이 있는데 아무튼 동물에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동물은 막 잘 움직여야 되는데 세포벽이 있으면 잘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동물은 세포벽이 없어. 뭐 나무 몽댕이를 맞으면 되게 아프죠? 그 세포벽이 단단해서 그런 거예요. 그 세포벽은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그냥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지 않아요. 조절하지 않아. 아까 세포막은 조절한다고 했는데 세포벽은 조절하지 않아요. 그냥 다 통과시켜요. 다 통과. 형태만 유지시켜줍니다. 그 밖에 만약에 노후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 그런 게 이제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분해를 합니다. 세포 형태 뼈대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 세포 골격, 세포 운동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 편모나 선모 등이 있다. 선모는 작은 털이 많이 나 있으면 선모고, 편모는 좀 길다랗게 나와 있으면 편모고 이렇습니다. 기관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이다. 이건 조직이고요. 조직. 식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여기 조직계가 있죠. 기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기관계는 이제 동물한테 있습니다. 유전 물질인 DNA가 있으며 생명활동 조절하는 거는 핵이고 핵.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마이토콘드리아.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라이보솜. 외울 게 엄청 많죠. 외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씩 하면서 할게요. 네. 1번부터 272쪽이고요. 1번부터 6번까지 좀 해보시고 272쪽에 1번부터 6번까지. 네. 272쪽
자, 이거 해봅니다.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입니다. 단위라고 하는 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뭐 근본이 되는 거, 이런 거 단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체계를, 구성 단계를 갖고 있고요. 세포는 여러 세포 소기관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여기 내에서도 세포 내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식물 세포가 되겠죠. 뭐 엽록체도 있고요. 세포벽도 뭐 이렇게 보이고,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중 어떤 세포인지 쓰고, 식물 세포인데 근거를 써라. 엽록체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엽록체가 뭐 있기 때문이다. 액포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액포 있다고 하지 마시고. 식물에게만 있는 거는 세포벽이랑 엽록체야. 근데 여기는 세포벽은 특별히 뭐 언급은 없어서 그냥 엽록체만 말한 거고, 엽록체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식물 세포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요게 이제 세포벽이고요. 가장 바깥에 있는 게 맞긴 맞아요. 요거는 세포막이고, A는 세포막이고. 그 초록색은 뭐예요? 요거 옆에 있는 애의 세포벽이겠죠. 네. 옆에 있는 세포의 세포벽. 요게 요렇게 있잖아요. 얘는 얘 거고, 얘는 다른 애 거고. 그 다음에 A는 식물 세포에 있는 동물 세포에는 없다. 아니, 세포막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1번 틀렸고, B는 세포 밖으로 물질을 분비한다. 그런 건 골지체인데, B가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 골지체 없죠? 하여튼 B는 마이토콘드리아야. 이거는 골지체예요. 골지체.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C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게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B가 그렇고요. B 마이토콘드리아고, D는 세포 생명활동 조절한다. D가 핵인가요? 아니네. C가 생명활동 조절해야 되니까 4번도 틀렸고, E는 빛에너지 흡수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맞네요. E가 이제 엽록체입니다. 이거 생김새를 아셔야 돼요. 엽록체가 하는 일인데, 엽록체, 요게 엽록체고, 요거 엽록체고, 요거는 마이토콘드리아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라이보솜은 점점점이고요. 요건 액포인데, 액포는 동물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래서 액포가 있다고 식물이다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거기서 있는 대로 고르면, 핵에는 유전물질이 있죠. 뭐 DNA 뭐 이런 게 있고, 식물 세포의 액포는 색소와 노폐물을 저장하며 세포가 성숙할수록 크게 발달한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 마이토콘드리아는 동물과 식물에 모두 존재한다. 이것도 맞네. 5번 답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동물 세포죠. 아직 안 배웠구나. 인지질, 뭐 이중충 이런 거. 근데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긴 했다. 이중막 구조를 갖는 세포 소기관은 핵이랑, 여기 C가 지금 핵 같은데요? C가 핵 같죠? 이중막 구조는 핵이랑 마이토콘드리아 이중막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D랑 E. D랑 E도 이중막 구조네. 네. D랑 E도 이중막 구조입니다. D는 소포체고, 아까 얘네 내가 단일막 구조라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얘도 이중막 구조입니다. 소포체고, E는 골지체예요. 골지체.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읽었다. 인지질 이중층의 막구조예요. 아, 이건 다시 설명할게요. 아무튼 막구조를 갖는 건 얘네들이 막구조를 갖는 거가 맞고, 그러니까 단일막이라고 이중막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네. 얘는 설명 이거 단일막인데, 어찌됐건 B만 막구조가 아니에요. B는 라이보솜이야. 라이보솜은 막구조가 아니고 얘 막구조로 돼 있어요. 다. 얘는 막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B 빼고요. A, C, D, E 쓰면 되고요. 인지질 이중층이 뭔지는 알려줄게요. 조금만 있다가. 그 다음에 세포에서 단백질이 합성되어 분비되기까지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동물 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합성된 단백질은 소포체를 통해 골지체로 운반되어 이곳에서 변형된 후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이게 맞아요. 어, 263쪽.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추가성. 네. 세포막은 이제 선택적 추가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것만 들여보내고 뭐 필요 없는 건 안 들여보내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선택적 추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 내부를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환경을 유지한다. 세포막은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가 얘 하나하나가 인지질인데, 인산 머리랑 인산으로 되어 있는 머리 부분이 있고, 글리세롤도 있나 보긴 하구나. 아무튼 인산이 있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지질이야. 지방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합쳐서 그냥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인지질. 근데 머리 부분이 친수성이에요. 물하고 친해. 물하고. 얘네들은 극성이 있어가지고 물하고 친합니다. 극성 부분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지방 이런 건 물하고 안 친해요. 그래서 물하고 안 친한 거를 소수성이라고 해요. 소수성 꼬리로 되어 있다. 뭐 요런 애들을 그냥 물에다가 풀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물하고 친한 애들은 물 쪽으로 가고,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은 지네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물하고 친한 애들은 바깥쪽으로. 왜냐면 세포 안이나 밖이나 다 물이 있어요. 세포 안에도 물이 있고 바깥에도 물이 있습니다. 물하고 친한 애들은 물 쪽으로 가고, 물하고 안 친한 애들끼리 모여. 그럼 이게 쭉 모이면 막이 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막이 하나로 되어 있느냐 두 개로 되어 있느냐는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 막을 인지질 이중층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를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 친수성 부분은 바깥쪽으로 배열하고요. 물이 있으니까, 바깥에 물이 있으니까. 소수성 꼬리는 안쪽으로 모여서 인지질 이중층을 이룬다. 근데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본은 그거고요. 군데군데 막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얘는 또 얘네 일을 해. 얘네 단백질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단백질인데 막에 박혀 있는 거죠. 막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써있죠.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은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여기 구멍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막단백질 사이를. 왜냐면 이제 세포막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애를 투과를 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투과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는 게 요 막단백질들입니다. 막단백질이에요. 근데 세포가 이게 이렇게 생긴 그대로 있질 않고 점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막 커지기도 하고 분열도 하고 막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 막단백질이 이 인지질 층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를 이제 유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은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어서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얘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인지질의 움직임에 따라 막단백질도 움직일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이랑 막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은.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는데 이동할 때, 어떤 물질이 이동할 때 종류, 뭐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 이런 거 따져야 되고, 크기, 성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투과도가 다르다. 그런 거를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어떤 애는 잘 통과시키고 어떤 애는 잘 안 통과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탕 이런 거는 좀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크니까 분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를 못 지나갈 수가 있는데, 산소는 작잖아요. 산소는 O2고 설탕은 훨씬 더 분자 크거든요. 이런 거는 지나가요. 인지질 이중층을. 이런 거는. 그러면 이거는 아예 못 들어오냐? 요거를 통과시키는 그런 막단백질이 있으면은 고기로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산소 분자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설탕은 통과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얘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던가 그러면 또 통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자냐에 따라서 통과하기 쉬운 애가 있고 통과하기 어려운 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자 크기가 작고 지질과 잘 섞이며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은 세포막을 잘 투과한다. 그러면 이제 크기가 좀 크고 이온이나 이런 거는 잘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또 통과하는 방법이 또 있어. 자,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군데군데 박혀있는 구조고, 세포막은 어떤 물질을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을 잘 투과시키지 않는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이동하는 방법이 이제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확산이 있고 삼투가 있는데, 확산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산은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건데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해. 중요한 게 이런 거는 에너지 소비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에너지 소비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확산은 그냥 뭐 향수 여기서 뿌려 놓으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퍼지는 거예요. 이게 무질소도 증가하면서 퍼지는 건데, 확산은 원래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아무 일 없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산인지 아닌지 보시려면 이제 그림에서 여기는 산소가 많고 여기는 산소가 뭐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데 뭐 하나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고농도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를 뭐라고 해? 확산이라고 해요. 확산. 이것도 확산이고 얘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면 뭐라고 해요? 확산이라고 해요. 확산. 근데 좀 작은 애들 있어. 산소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나 이런 애들은 얘네가 물하고 안 친하고 요 가운데는 지질이거든요. 가운데는 소수성이거든요. 소수성.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작으면서 소수성인 애들이야. 이 산소나 CO2 이런 애들은 요로 지나가요. 지용성 물질이나 지질입자 등 물과 잘 결합하지 않는 물질,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은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 이런 애들은 이중층을 직접 통과를 합니다. 네, 여길 지나가요. 그런 거를 단순 확산이라고 해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단순 확산이라고 한다. 이런 거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용어를 자꾸 읽어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나 이런 거 너무 커요. 여길 지나가려면. 포도당은 너무 크고 분자는 작게 그렇지만 또 포도당은 얘네보다 훨씬 큽니다. 나트륨은 작기는 한데 이온이야. 이온. 극성이 있어. 여기 중간에는 못 지나가요. 왜냐면 이 이온이랑 얘네들이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좀 분자가 크거나 아니면 이온은 단백질을 통과를 해야 돼요. 전하를 띤 이온이나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이 비교적 분자가 큰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지 않고요. 관통하고 있는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합니다. 근데 이게 또 포도당 통과하는 막단백질이랑 이온 통과하는 통로랑 달라요. 얘는 얘만 통과시키고 얘는 얘만 통과시키는 거다. 신경세포막을 통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확산, 혈액 속의 포도당의 세포로 흡수, 이런 것들은 요 막단백질을 통과한다. 근데 이렇게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요런 거는 촉진 확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확산될 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애가 누구누구? 산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런 지질입자, 지질 등 지용성 물질, 이런 거는 인지질 이중층 직접 통과. 단백질을 통과해야 되는 애들은 누구냐면 이제 좀 큰 애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아니면 이온, 극성을 띠고 있는 애, 이런 애들은 막단백질 통과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세포막에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 단순 확산의 경우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크면 확산 속도가 빠르다. 단순 확산 봐봐요. 예. 농도 차가 크면은 빨라요. 이렇게 빨라져. 빨라지죠. 예. 당연히 그러긴 하겠죠. 만약 농도 차가 없어 둘이, 그러면 이동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농도 차가 고농도 저농도야. 그럼 이동 잘 하겠지. 그렇죠? 예. 근데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농도차가 클수록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이게 증가하다가 증가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게 세포에 막단백질이 엄청 많은 게 아니야.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건 아니야. 그래서 막단백질을 다 통과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애들이 통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도차가 크면은
확산 속도, 이동 속도가 빨라지긴 하지만 전부 다 막단백질을 통과하고 있어. 그러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죠. 이것은 물질을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단백질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을 다 통과하고 있어. 그럼 줄 서야 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아, 농도차가 커도 얘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계속 증가하는 거는 그래도 면적은 많잖아. 표면은 많잖아. 얘보다 많을 거 아니야, 얘도. 그래서 이 차이가 있고, 이 그림을 보면은, 아, 이건 촉진 확산이고, 이건 단순 확산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고, 이거는 막단백질 통과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기체 교환도,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교환이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여기가 진하고 여기가 저농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 정맥혈을 타고 와서 여기 빠져나갑니다. 산소는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야. 그럼 산소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확산이죠. 기체교환 확산. 자, 세포막을 통한 확산의 특징. 다음에 이거는 앞에서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 써있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일어난다. 중요합니다, 이거. 에너지 공급 없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맞는 내용이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탄소 분자 같이 작은 물질, 인지질의 소속성과 잘 섞인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하고, 단순 확산하는 거죠. 이온과 같은 전하를 띤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단백질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건 촉진 확산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포도당 등 각기 다른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막을 이동한다. 그러니까 통로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물질 운반에 관여한 세포막의 단백질은 조건에 따라 열리거나 닫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조절한다. 뭐 이해하시죠? 요거는 이제 주로 용질이 이동할 때 말한 거예요. 용질이 이동할 때. 근데 삼투는 물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알려주는 거예요. 삼투는 용질은 투과시키지 못하고 용매, 주로 물이죠, 물. 용매는 투과시키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일단 반투막이 뭔지 아셔야 돼. 반투막. 세포도 반투막인데 반투과성 막은 구멍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긴 한데 물 분자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근데 물보다 큰 설탕이나 이런 거는 지나가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용질 입자. 그런 걸 반투막이라고 한다. 세포막도 반투막이고, 뿌리털 뭐 이런 것도 세포로 되어 있는데 반투막이고, 뭐 셀로판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셀로판지. 이것도 반투막이에요. 셀로판지.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가끔 이런 걸로 뭐 빛실험 하는데, 셀로판지에 비닐처럼 생기긴 했는데요. 물을 담잖아. 그럼 물이 뚝뚝뚝 떨어져. 셀로판지 사이로. 물 통과합니다. 그래서 잘 봐요. 여기 반투막이 사이에 있어. 근데 물은 통과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농도가 높은 용액이랑 농도가 낮은 용액을 넣었어. 설탕. 그러면 이쪽이 설탕이 고농도고 이쪽이 설탕이 저농도예요. 그러면 자, 설탕은 못 지나다녀요. 그러면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합니다.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합니다. 여기 물이 막 일로 이동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물의 높이가 똑같은데 얘가 더 높죠?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삼투라고 해요. 삼투. 저거 진짜 저렇게요? 네네.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들어가는 압력이랑 이 높이 차이에 의한 이 얘가 누르는 압력이 똑같아질 때까지는 이동합니다. 요때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삼투압 많이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앞에서는 용질들이 확산될 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가는 거야. 뭔가 얘랑 반대 같죠, 그쵸? 반대 같은데 반대 아니고, 물 입장에서는 요쪽이 고농도예요, 물이. 근데 농도를 말할 때 용질을 기준으로 농도를 말하거든요. 용질이 많이 녹아 있으면 고농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이 많다라고 해서 고농도라고 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물 입장에서는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간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확산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농도를 말할 때는 물의 농도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는 삼투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예,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차이점이.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흔한 예로 이제 뭐 배추 이제 김장할 때 배추 캐잖아. 배추밭에 배추 캐잖아. 그럼 배추 엄청 커요. 배추가 입안에 배추 엄청 큰데 좀 옆에 거 잘라내고 소금에 절여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만해져. 김장 도와줄 때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세포 배추에 있는 세포에 소금을 막 뿌린 거야. 그럼 여기가 고농도죠? 배추 안은 저농도고.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숨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물이 빠져나간 거를. 근데 여기 잘 보면 뭐 이거 그림 잘 그린 것 같은데 여기 설탕 분자가 뭐 얼마 없고요. 여기 많잖아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나면은 여기 농도랑 여기 농도가 비슷해지면은 그때까지는 이동하는 거예요. 농도가 비슷해지면 얘는 묽어지고 얘는 점차 진해질 텐데. 마른 콩에 물에 담가 놓으면 이제 콩이 부풀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콩 세포 안쪽이 더 고농도니까 그냥 맹물에 담아 놓으면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시든 채소를 물에 담가 두면 이제 세포 안에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여러 물질들이. 근데 그냥 물에 담가 놓으면 물이 들어갑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근데 소금물을 뿌리면 이제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고농도니까 물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도 세포야. 적혈구 세포인데 적혈구가 원래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이다. 적혈구 안의 농도랑 바깥의 농도가 똑같아. 예, 뭐 그런 거를 원래 등장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은 농도 등장액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물에 출입이 없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물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
근데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이 똑같아가지고 부피 변화가 없는 거야. 보기에 그렇게 나와요. 이제 물에 출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틀린 거라는 거고. 세포액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었다. 여기 고농도죠. 여기 저농도. 그러면은 빠져나오는 게 많고 들어가는 게 조금이에요. 그럼 세포가 진짜 쭈글쭈글해져.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적혈구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집니다. 근데 그냥 맹물, 증류수 아니면 뭐 그냥 뭐 저장액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야. 그러면 물이 들어오겠죠? 근데 들어오다가 아예 터져요. 그냥 동물 세포는 터집니다. 적혈구는 너무 많이 들어오다가 세포막이 터지기도 한다. 이런 거 터지는 걸 용혈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물을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뭐 물고문 한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숨 못 쉬게 하는 거겠지만, 물을 계속 못 먹어요. 체액의 농도가 너무 연해지면은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른들 뭐 술은 엄청 많이 먹는데, 물만은 그렇게 못 마십니다. 맹물만 마실 수는 없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근데 식물은 터지지 않습니다. 식물은. 왜냐하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벽이 그거를 이제 막아줘요. 터지는 걸. 그래서 세포벽이 있어서 일정 수준까지만 팽창을 한다. 그러니까 빵빵해지는 거. 원래는 한 요 정도였는데 얘가 이렇게 빵빵해진 거예요. 특히 액포가 커져. 액포는 물도 저장하거든요. 이 세포의 농도랑 똑같으면은 들어가고 나가는 게 똑같으니까 원래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근데 식물은 고농도에다가 넣으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잘 봐. 원래 요거 봐봐. 이게 세포벽이야.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분리가 돼요. 얘가 하도 줄어들다 보니까 세포벽하고 요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되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아무튼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기까지는 안 해. 근데 이 고농도 용액에서는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중요 개념 체크.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일어난다. 맞죠?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제 물이 이동하는 거고.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 나트륨 이온은 단백질을 통해 확산된다. 맞는 얘기죠. 나트륨 이온은 작아도 극성이 있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을 못 통과합니다. 식물 세포는 세포액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있을 때, 그러면 농도가 낮으면 물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물이 들어오죠. 그럼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죠. 빠져나가야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야지 세포가 작아지면서 분리되는 거예요. 고농도 용액에서. 이해했을 것 같고요. 276쪽에 이런 거는 이제 유동성이 있다 뭐 이런 거고, 막단백질이 고르게 분포한다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핵에서 여기 점점점이 라이보솜이에요. 핵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RNA가 빠져나와서 RNA가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 소포체로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소포체에서 골지체에 전달해주면 골지체에서 골지 소낭이라고 하는 걸로 쌓아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왜냐면 얘는 바깥에 가서 뭘 일을 할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소화 효소라던가 뭐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268쪽에
양파 표피세포로 실험하는 건데,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야. 순수한 물이고, 저농도야, 저농도. 저농도는 물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포가 좀 빵빵해진 거고요. 터지지는 않았어, 세포벽 때문에. 20% 설탕물은 얘가 고농도예요, 고농도. 물이 빠져나간 거, 이렇게. 그래서 얘 세포벽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런 거를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달걀 노른자로 실험을 했구나. 증류수에 담가 놓으면은 달걀 노른자가 증가를 합니다. 왜냐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른자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증가하고, 얘는 변화 없는 이유가 안이랑 밖이랑 똑같으면 변화가 없는 거고. 근데 물에 이동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20%면 이제 물이 빠져나오겠죠, 많이. 밖이 고농도니까 감소하는 거. 담가둔 용액의 당도. 용액이 설탕물이어서 그렇구나. 이거는 물이 들어가는 건데, 뭐, 당도 변화는 없는 거죠. 원래부터 뭐, 설탕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변화가 없고, 이거는 처음보다 감소했다. 왜냐면 물이 빠져나왔으니까 얘가 묽어졌겠죠? 설탕물이 묽어지니까 당도가 감소했겠네요. 그쵸? 57분이네. 269쪽까지만 좀 같이 풀고 가자. 참고하기 문제까지는 할게요. 자, 앞에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세포막은 을 통해 물은 이동할 수 있죠. 물의 이동은 삼투에 의해 일어나죠. 양파 표피세포 부피 변화는 물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게 맞죠. 물이 많아지면 뭐 빵빵해지는 거죠. 세포액은 20% 설탕 농도보다는 낮죠. 그러니까 20% 설탕 용액을 놔뒀을 때 물이 빠져나가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죠. 그래서 이렇게 쭈그러든 거니까 원래 세포액은 20%보다 농도가 낮죠. 이해하시죠? 과정 1에서 양파 안쪽 부분을 사용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안쪽 사용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깥쪽을 쓴 이유는 좀 색깔이 눈에 띄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안쪽 쓴다라고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옳은 거 골라라. 2와 3에서 표피세포의 부피는 증류수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작다. 증류수는 물이 들어오니까 가장 크죠. 네, 틀렸고요. 2와 3에서 세포막을 경계로 물은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맞죠. 3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고요. 과정 3에서 설탕 분자는 세포막을 확산을 안 됩니다. 만약에 설탕 분자가 확산됐으면 걔가 퍼지지 물이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고 걔가 확산돼 버리면 끝이고요. 20% 설탕물을 떨어뜨린 표피 세포는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됩니다. 분리됐죠. 원형질 분리.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고배율에서 저배율 순으로 관찰. 현미경은 원래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관찰하시는 거예요. 저배율로 좀 범위를 설정하고 나중에 고배율로 보는 거야.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가는 거예요. 3번, 5번 답이고요. 자, 20% 설탕물 떨어뜨리기 전, 이게 전이겠다. 전, 이거는 후. 물이 빠져나가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거죠. 나와 같이 나타날 까닭은 물의 이동과 관련되어 속출하시오.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밖으로 고농도로 이동하는 삼투 현상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죠. 쓰면 되고요. 나 상태의 양파 표피세포를 증류수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왜냐면 증류수에서 이제 물이 들어올 테니까
이러면은 부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갖다 쓸게요. 부피가 증가한다. 물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전에 채소 같은 게 시들으면은 다시 물에 담가 놓거나 이러면 다시 탱탱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물이 빠져나가서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고농도 용액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거는 이제 같은 거고요. 이건 터지는 모습이야. 빵빵해지다 터지는 모습이야. 그러면 저농도 용액이고, 농도는 기역, 니은, 디귿, 순이 맞겠네요. 뒤에서 물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거 틀려. 물은 이동하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양이 같은 겁니다. 적혈구 내부의 농도는 A가 가장 높죠. 왜냐면 이거는 물이 들어왔으니까 적혈구 내부 농도가 연해진 거고요. 얘는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얘 용질은 안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물이 빠져나가는 거고, 농도는 A가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삼투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감자로 하네요. 20분 후에 감자 무게의 변화량을 봤다. 무게 변화가 없어. 그럼 이건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양이 똑같아. 이게 맞죠? 등장해, 그냥. 이건 줄어들었어. 그럼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럼 이거는 고농도고, 얘가 제일 고농도인데 0.7이 줄어들었으니까. 제일 고농도고. 얘는 들어왔으니까 얘는 저농도입니다. 왜냐면 물이 들어와야지 감자 무게가 증가하겠죠? 맞죠? 설탕 용액의 농도는 B가 C보다 높다. 이게 C보다 높죠, B가. A에서 감자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은 같다. 이거는 같은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똑같은 겁니다. 감자 세포 내부의 세포벽을 미는 힘은, 그러니까 빵빵해지면은 미는 힘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D에서 가장 큰 게 아니라 C죠, C. 3번. 다음 주까지 해서 아마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이거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